오늘 카카오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테슬라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테슬라를 만들었습니다. 요새 뭐 보면은 자꾸 막 신이라고 부르고 계속 막 손가락을 위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테슬라 2분기 실적을 내일 새벽장 마치고 발표를 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얼마나 반등하느냐의 관건인 거잖아요. 이미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0.61달러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우리의 기대는 이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SS도 있고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 절감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0.7 정도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기대예요. 이거는 전문가들은 0.61을 이야기한 거고요. 1분기에 바닥을 찍었다, 2분기에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반영을 받고 더 올라가려면 우리가 몰랐던 추가 기대감이 나와야 된다. 그 추가 기대감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142달러까지 내려왔었어요. 지금은 110달러가 올라서 151.5달러가 됐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 대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가야 되잖아요. 테슬라가 300달러 못 찍은 지가 꽤 됐습니다. 여기서 20% 오르면 300달러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한 번에 주가가 10%씩도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75,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300입니다. 금방 간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어제 5%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한 거죠.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더 있을 거야. 일론 머스크가 혀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혀 컨트롤로 좀 더 주가를 올리는 마법을 부릴 거야. 내일 새벽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주가가 좀 떠 있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분기 인도량 예상을 보면은 향후 분기마다 미국은 5,000대, 중국은 3분기에는 10,000대, 4분기에는 5,000대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 3분기에 유럽 물량이 줄었다가 4분기에 회복되면서 2분기는 44만 대, 4분기는 46만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테슬라 인도량은 174만 대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인도량이 181만 대였거든요. 작년보다 7만 대를 더 못 파는 상황인 거죠. 올해는 테슬라가 역성장을 하는 해라서 그래서 주가가 1분기 때 많이 떨어졌는데 2분기에 반등을 한 이유는 자동차 외에 로보택시라던가 에너지 같이 새로운 매출 수요가 증가하면은 결국은 총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동차 시장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분야들이 얼마나 수익에 더하기를 해주느냐 가 관건이 된다. 첫 번째로는 로보택시인데요. 로보택시가 나오면 세상에 없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주가는 새로운 제품에 열광할 수밖에 없죠. 로보택시가 얼마나 혁명적인 거냐면요. 운송 비용이 뚝 떨어져요. 개인 차량에 비해서 30에서 50%가 줄어들고 우버 같은 공유 서비스보다 70% 감소가 가능하다고 맥킨지가 분석을 했습니다. 로보택시 나오자마자 우버는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공개한다고 하다가 10월 달로 연기가 되면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 혀로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깨졌습니다. 올해 주춤하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등장하면은 기존의 50% 받고 더 올라가겠죠.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독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에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ESS인데요. 에너지 저장 사업이 이번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 ESS 분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이 있고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벽이라는 거죠. 가정용 태양광 패널 솔라루프가 있어요. 이게 전분기 대비 132%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작년 대비 메가팩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생겼죠. 지금도 계속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도 고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출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EPS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늘어나는 수익이 이번 2분기 때 꽤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테슬라는 2분기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전기차 혼자 돈 버는 시대가 끝난 거죠. 같이 벌어주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옵티머스인데요.
테슬라의 내년 기대주가 이제 로봇이거든요. 아마 내년 말부터 좀 생산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초기 생산품이 얼마나 인간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는 이론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근처에다가 H100칩 5만 개를 추가한 데이터 센터 확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FSD를 위한 투자겠지만 나중에는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는 경쟁사 대비 굉장히 유리해지죠. 빅데이터와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원가에서 유리한 사업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진이 좋을 것이다. 경쟁사 대비 가격을 싸게 책정한다면은 경쟁사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망할 수도 있겠죠. 이 시장을 테슬라가 독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슈퍼차저인데요. 테슬라 충전망은 선진국에 많이 깔렸어요. 아직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는 촘촘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촘촘해질 겁니다.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유지보수만 하면 되고 경쟁사는 그때부터 투자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자리에 테슬라가 다 박혀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랑 동맹을 맺은 여러 회사들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계속 현금 들어오는 주머니가 되는 거고 경쟁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고 선점효과를 뺏겼기 때문에 서서히 밀려날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서 슈퍼차저도 독점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까지는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팔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바로미터였었고요. 이후부터는 추가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늘려줄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보험도 있죠. FSD, ESS,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은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타사 대비 월등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타사 대비 높은 PER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것들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1년 반 정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주가에 꿈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R 40배가 지지선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 총이익률이 반등세로 돌아서는가예요. 테슬라 마진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분기 영업이익률이 5.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게 반등을 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반등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로스 마진이랑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베팅을 한 거고 그만큼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거를 단순히 전기차 팔아서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분기에는 ESS가 연말에는 어떤 게 내년에는 옵티머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EPS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을 전문가들이 0.61달러를 기대하고 있는데 0.7달러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작년 4분기 수준으로 빨리 회복하게 될 겁니다. 3분기 컨센서스를 더 올리게 되겠죠. 만약에 0.7이 나온다면은 0.85, 0.9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 2분기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4분기 이익을 1달러 정도로 잡아주면은 테슬라는 기존의 이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꿈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내년 테슬라 주당 순이익을 5달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ER을 최소 40배를 적용하면은 최소 주가를 200달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뭐 150 요 정도로 내려왔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사업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26년부터인데 보통 주가가 1년 2년 뒤에 사업의 이익을 땡겨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PER이 더 높아지겠죠. 그 사업들이 PER 낮은 사업들이 아니라 하이테크 사업들이라서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PER도 올라가고 EPS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꽃피우기 시작한다. 가장 기대하는 게 로보택시라던가 옵티머스까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PER 70배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EPS가 6달러까지 된다. 그러면 내후년에 적정 주가를 420달러로 보는데 이게 좀 당겨오겠죠. 한 400달러 정도까지도 당겨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거를 반영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에 옵티머스 나옵니다. 로보택시 연말부터 생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00달러를 굉장히 빠르게 당겨와야 돼요. 그만큼 얼마나 고성장 사업을 빨리 장착하느냐가 테슬라의 과제인데 이제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난센스였던 거죠. 될 것처럼 말했는데 안 되고 실제로 전기차는 더 안 팔리고 또 될 것처럼 말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또 안 팔리고 전기차 또 안 되고 지금 그렇게 2년이 지났거든요. 이번에 양치기 소년이 안 되려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확실한 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뭐 테슬라 주식을 사라 아니라가 아닙니다. 우선 250달러면은 그동안 2년 주가 대비 상단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뭉쳐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할 때는 주식을 싸게 샀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때 싸게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